네, 자, 이어서 그러면 영국의 자치경찰에 대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영국 모습 살펴보기 전에, 자, 각국의 경찰 제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제도로 대별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절충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각 나라의 역사나 특수한 치안 여건 등을 감안해서 국가경찰제든 자치경찰제든 절충형 제도든 간에 자기 나라에 알맞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외국의 경찰 제도도 살펴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 살펴봤죠?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어요. 미국 살펴봤지? 자, 일본의 경우에는 절충형을 선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한국도. 그리고 대륙법계 경찰 제도의 대표 국가인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국가 경찰제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국가 경찰과 군경찰 매우 특수한 형태입니다. 군인 경찰을 중심으로 하되 자치 경찰을 혼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일부 절충 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국과 미국은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미국은 지난주 그리고 복습 때 살펴봤고, 그러면 영국 경찰은 어떨까? 영국 경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영국 경찰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경찰의 부정부패가 매우 심각했던 1950년대, 60년대 영국 경찰은 왕립위원회에서 경찰의 부정부패, 심각했던 부정부패와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960년 1월에 왕립위원회가 발족하였고요. 1962년에 경찰의 부정부패 그리고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을 살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문제점을 살펴보니 지방경찰이 너무 난립해 있다. 그래서 조직과 권한 행사의 통일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불통일성을 시정하고 경찰관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였고요. 1964년 그 결과 경찰법 제정으로 지방경찰이 뭔가 개혁, 통폐합되고요. 통합되거나 폐합되거나 아니면 조직이 분화되거나 등등과 같이 경찰 개혁 운동이 196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찰의 문제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되어 오다가 1992년에 국립중앙범죄정보국이 창설되었고요. 1997년에는 국가범죄수사국이 영국에 창설되게 됩니다. 자, 2007년에는 국가경찰력을 향상하기 위한 국가경찰력 향상국이 출범이 되었고요. 국가 차원에서 각 지방경찰, 자치경찰이 일정한 수준의 경찰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국가경찰력을 향상하기 위한 국이다, 부서다라는 NPIA라는 국가경찰력 향상국이 창설이 되고요. 여기에는 국가경찰력 향상국에는 중대범죄분석실, 범죄수사지원실, 국가피해자자료실, 국가실종자 담당실로 구분되어서 지방경찰의 여러가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정보라든지 아니면 치안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들을 공유하는 부서이다. 자, 국립범죄청 역시 창설이 되었는데요.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조직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06년 창설된 기존의 중대조직범죄청을 대신하는 보다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진 NCA, 즉 National Crime Agency라는 국립범죄청을 2013년에 신설됐어. 이 국립범죄청은 내무부
책임 하에 조직범죄를 담당하고요. 국립범죄청장 아래에 조직범죄 담당, 국경 담당, 경제범죄 담당, 아동착취 및 온라인보호센터 담당인 4가지 하위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창설되었는지 다 외우지 않아도 돼.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영국 경찰이 요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 설명하고 싶은 거라서 보여준 거고요. 중요한 건 이거야. 자, 영국 경찰 조직, 자치경찰이니 자치경찰의 모습에 더 가깝다 그랬니? 국가경찰의 모습에 더 가깝다 그랬니? 자치경찰의 모습에 더 가깝다 그랬어. 물론 미국만큼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치경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미국과 영국은 대표적인 영미법계 국가로서 자치경찰적 요소를 매우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자, 일단 유형을 살펴보자. 그런데 영국에서도 물론 절충적인 성격은 있어요. 미국의 연방범죄수사국 FBI나 뭐 각 내무부 뭐 재무부 산하에 들어가 있던 연방경찰 조직과 비슷하게 영국은 주민자치 치안이라는 전통에 따라서 각 지방의 얘들아 중요해 지역치안위원장 지역치안위원장의 관리 하에 자치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경찰 로버트 필경이 메트로폴리탄 폴리스를 만들었잖아. 1829년에. 그래서 그 로버트 필경이 만든 수도경찰을 포함해서 원칙적으로는 수도경찰과 자치경찰 상호 간의 지휘나 감독 또는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무부 산하 경찰국에서 경찰과 관련된 범죄 관련 국가 정책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 정책에 따라서 지역자치, 지역치안, 자치경찰 제도가 운영되는 형태를 영국 경찰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찰과 특수 목적을 위한 특별 경찰이 있는데요. 특수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까 미국에서도 내가 있다고 얘기했던 뭐 캠퍼스 폴리스 대학 경찰이나 하천 그리고 군 경찰과 같은 특별 경찰이 영국에도 역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국은 얘들아 제가 학부 때 영국 경찰을 배웠을 때는 영국 경찰은 삼원제라고 이야기를 했어. 아까 미국 경찰은 이원제라 그랬지. 연방 경찰과 주경찰로 나뉘어서 주경찰이 곧 자치경찰이라 그랬잖아. 이원제였는데 내가 배울 당시에 영국은 3원제였다가 이제 이게 4원제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지 얼마 안 됐어.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자. 먼저 내무부입니다. 내무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 전국 경찰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각종 연구나 뭐 인사 기능을 담당을 하고요. 전국 경찰이라고 한다라는 건 국가 경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 경찰, 즉 자치경찰 모든 전역의 자치경찰 모두를 전국경찰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전국경찰의 교육훈련이나 범죄, 정보, 과학수사, 정보통신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바로 내무부다. 국립범죄청에서는 광역, 조직, 국제범죄의 수사를 하고 있고요. 내무부의 국가상황실은 영국경찰청장 협의회 회장이 국가상황실장이 되고요. 국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시위나 소요 사태를 대처하기 위해서 수도경찰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도경찰청 로버트 필경이 로버트 필 알지 얘들아? 알이 없다. 로버트 필경이 만들어 놓은 수도경찰청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황 발생 시에 각 지방경찰청 기동 내의 경찰력을 이끌어다가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지휘를 하고요. 1984년, 85년 광산 파업 사태에서 이 국가상황실은 큰 역할을 담당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국 경찰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아까 영국 경찰, 영국은 얘들아 잉글랜드랑 웨일즈랑 그 다음에 막 북아일랜드랑 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잉글랜드랑 웨일즈 경찰만 가지고 볼게요. 일단 국가경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수도경찰청입니다.
자, 형사, 경비 등 실무 분야에서 전국 경찰의 중추적 역할에 담당하고 있고요. 1829년 수도경찰청은 자치제 경찰과는 다른 내무부 장관 관리하에 특수한 경찰로서 예산의 50% 이하를 국가에서 보조받았으나 2000년부터 자치경찰화 되기는 하였습니다. 다만 성격을 살펴보면 거의 국가경찰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어. 얘들아, 1829년에 창설된 수도경찰청 로버트 필경 꼭 알아야 될 경찰학을 전공한 친구들이라면 꼭 알아야 될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로버트 필경에 대한 구글 나무위키 등에서 로버트 필 그리고 수도경찰청 로버트 필경을 검색을 하면 로버트 필을 검색하면 수도경찰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제출합니다. 아셨죠? 로버트 필은 꼭 알아야 돼. 1829년에 로버트 필경에 의해서 수도경찰청이 창설되었고요. 이때부터 로버트 필은 제복을 입어야 된다, 계급제를 하여야 한다, 준군대 조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현대경찰의 모습을 주장해. 그때부터 현대경찰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매우 중요하니까 로버트 필 그리고 로버트 필의 수도경찰청에 대한 내용을 검색을 해서 읽어보고 그 읽어본 내용을 문서로 저한테 제출하세요. 과제란에 다시 써줄게. 그래서 수도경찰청은 왕궁 그리고 의사당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고요. 법 집행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경찰 한번 살펴볼까? 영국은 중앙집권화가 심화된 기존의 삼원체제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2011년 9월 Police Reform and Social Responsibility 2011을 통과시킴으로써 삼원체제를 철폐하고 2012년 지방자치경찰제도를 지역치안위원장, 아까 내가 중요하다고 했죠. 지역치안위원장, 지역치안평의원회, 내무부 장관, 지방경찰청장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된 4원체제로 전환해서 자치경찰의 성격을 강화하였습니다. 원래는 3원제였다고. 그러다가 지역치안위원장, 지역치안평의회, 내무부 장관, 지방경찰청장으로 구성된 4원체제로 전환해서 자치경찰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자, 영국의 지방경찰 제도의 변화는 얘기했잖아. 3원제에서 4원제로 됐고요. 그리고 영국 경찰의 전통상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경찰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에서 지방경찰 제도의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럼 표로 살펴보면 1964년 경찰법이 제정되었다라고 했죠. 1960년대 초 비효율성과 경찰의 부정부패 때문에 내무부 장관, 지방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장의 3원체제를 설정해서 지방경찰 제도가 이루어지다가 1994년 경찰 및 치안법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방경찰의원회에 대한 내무부 장관의 권한 강화를 통해서 중앙집권화되었어. 그러다가 2002년 경찰개혁법에 따라서 국가경찰권, 아까 내가 얘기했지, 수도경찰청이 자치화되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그 기능을 살펴보면 국가경찰의 모습과 가깝다라고 했잖아. 그치? 국가경찰권의 확대 및 중앙집권화가 심화되었고요. 그러다가 막 되게 비판을 받았어. 경찰이, 얘들아, 중앙집권화가 심화되면 부패되기 마련이고요.
그러다 보면 권한의 이양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야. 따라서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역치안위원장과 지역치안평위원회 제도를 신설하였고요.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자치경찰 전통으로의 회귀가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다만 국가적인 조직 범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기에 국립범죄청을 같이 설치한 거고요. 또 지역 범죄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동그라미를 치지 말고 별표를 쳐라 얘들아. 지역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지역치안위원장을 통해서 지역경찰이 다 전담하고, 국가적이고 또 국제적인 조직범죄의 경우에는 내무부 책임하에 아까 살펴보았던 국립범죄청이 담당하게끔 경찰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렇게 4원 체제. 지역평의원회는 뭐냐면은 지역치안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부서야. 그리고 지역치안위원장은 지역치안의 대표자라고 했고요. 누가 한다고?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한다고. 그리고 지방경찰청장, 그리고 내무부 장관, 이렇게 4개의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영국 경찰은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서 봐봐. 다음 중 영국 경찰의 자치경찰 또는 지방경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들로 모두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살펴보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정답 뭐니? 1, 2, 3인 거야. 그지? 반대로 국가 경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이 내무부 장관의 소속에 있는 경찰 기능이겠죠? 자, 먼저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지역치안위원장은 지역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고요. 한 번 연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지역치안위원장에 의해서 지역치안계획이 수립되고요. 지방경찰청장의 임명권과 해임권, 차장의 임명권과 해임권이 있어. 매우 강력한 권한이죠. 그리고 이 지역치안위원장에 의해서 예산이나 재정이 총괄되고요. 지역치안 문제를 전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영국의 이 4원 체제를 들어오게 된다면 지역치안위원장에 따라서 경상북도 경찰청장과 경상북도 경찰청 차장의 임명권과 해임권이 있는 거야. 그리고 경상북도 경찰청의 예산이나 재정을 총괄할 수 있는 권한, 매우 센 권한입니다. 그러면 지역치안평의회는 뭐라 그랬어? 지역치안위원장,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역치안위원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고요. 관할구역 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1명의 선출직 대표, 그리고 2명의 독립위원을 포함한 최대 20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지역치안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각종 기능들을, 권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내기 좋겠다. 그지? 지역치안평의회의 업무 및 권한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모두 고르시오. 이러한 문제들. 자, 내무부 장관은 국가적인 범죄에 대응하여 지역 경찰에 대한 임무 부여나 조정을 하죠. 내무부 지원 예산 50%를 부담하고요. 이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 경찰은 되게 신기한 게 지방경찰청장 중에서 국립범죄청장을 임명해. 우리나라는 경찰청장이 따로 있고 경상북도 경찰청장, 경상남도 경찰청장, 부산광역시 경찰청장 이렇게 있잖아. 근데 영국은 안 그래. 서울시, 인천시, 부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도, 세종 이 경찰청장 중에서 국립범죄청장을 임명하는 식으로 국립범죄청장이 임명됩니다. 지방경찰청장은 뭐예요? 해당 지역의 경찰에 대한 독자적인 지휘권과 통제권을 누가 보유하고 있다? 지방경찰청장이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 차장 이외의 모든 경찰권에 대한 임명권은 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과 차장의 임명권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 지역 치안위원장한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상적인 예산 운영권이 있고요. 또 이 지방 경찰청장은 현재 또는 과거에 경찰이었던 사람 중에 선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옷 벗으면 끝이잖아. 그치? 퇴직하면 끝인데 영국은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사원 체제에 대한 평가 한번 볼까요? 지역 치안위원장의 권한 강화와 내무부 장관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2011년부터 시행됐다고 했잖아. 그쵸? 그래서 내무부 장관이 갖던 중앙집권적 권한을 주민으로부터 선출되는 지역 치안위원장에게 이전함으로써 지역 자치경찰을 강화했고요. 지역 치안평의회의 역할이 변화되었습니다. 전략적 업무에서 지역경찰 견제 기능으로 변화하였고요.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의 가장 큰 특징이래. 그러면 중요할 거 아니야. 선출된 지역 치안장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치안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원 또는 선출직 시장으로 구성되는 지역치안평의회를 통하여 지역치안위원장의 활동에 대하여 감시와 통제를 가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설치해놓고 지역치안위원장과 지역치안평의회 서로 상호간에 견제와 감독을 하게끔 해놓았다고. 권한을 줬지만 지역치안위원장에게 지역치안평의회가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바람직한 거죠. 힘만 주면 안 돼. 그 견제기구도 주어야죠. 자, 특별경찰도 있다라고 했죠. 뭐 우리나라의 특사경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군대 및 원자력위원회 경찰이 있습니다. 우리는 군경찰, 따로 경찰이라고 보지 않고 군 소속이야. 그치? 근데 여기는 경찰 소속이란 말이야. 너네 GP 봤지? 걔네들 군경찰이잖아. 헌병이잖아. 걔네들은 군 소속인데 영국은 안 그렇다고. 그래서 군대 및 원자력위원회의 소유나 특별구역 및 군대의 군사 목적이나 그 목적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지역과 15마일 이내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 육군, 해군, 공군, 원자력위원회의 지명으로 임명이 되고요. 임명기관이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경찰관을 정직하거나 해임, 즉 인사관리 권한이 임명기관에 있다라는 내용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철도경찰은 당연히 철도에 관련된 운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여러가지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요. 다 완해도 돼. 이런 거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운수위원회 요청으로 치안판사가 철도경찰을 임명하는구나. 그리고 또 운하 및 하천경찰이 있구나.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한 특별경찰도 있다라는 거야. 뭐 타인강 경찰, 또 항만경찰, 그리고 민간항공경찰, 대학경찰. 그래서 대학법에 의해서 대학 총장이 임명하고요. 면직, 즉 임명권, 인사관리 권한도 역시 대학 총장에게 있다. 공원경찰도 역시 있고요. 자,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하냐 이거야. 얘네들은 전통적으로 자치경찰제가 발달했다라고 했죠. 영국은. 그래서 절반은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자체 수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제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는 1999년에서 2020년도 자치경찰의 예산 배정 내역을 보면 65% 정도 경찰 보조금이 들어오고요. 세입 지원 교부금 20%, 지자체 부담금 15%, 그다음에 나머지 자체 수익금 0.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재정이 아닌데 영국 자치경찰의 특징입니다. 국가경찰 중심이 아니고요.
자치경찰로 토대를 다진 영국 자치경찰제의 독특한 모습이 있고요. 지방의회도 경찰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 경찰 예산 평상권자인 경찰위원회를 의회에 출석시켜서 왜 이 예산 짰냐, 좀 질의 정도 봤는데 그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영국 경찰은 사원제, 각 요소가 되는 지역 치안 평의회, 뭐 지역 치안위원장 이런 데에서 이야기하는 각각의 기능과 업무 정도 살펴보시면 되고요. 영국 경찰은 자치경찰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미국과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세트로 공부를 하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일본 경찰까지 하려고 했는데 일본 경찰 보는 것보다 얘들아, 로버트 필경 과제 하나당 얘들아 한시수야. 알죠? 그렇기 때문에 과제를 안 하면 3교시 결석한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과제는 얘들아, 나 어려운 과제 안 내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로버트 필경, 그리고 로버트 필경이 창설한 수도경찰청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봐. 꼭 읽어봐야 돼. 눈으로 읽어봐야 돼. 해서 과제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 일본 경찰은 뭐 다음 주에 이어서 하지. 이제 우리나라 자치경찰 모습 살펴봤고, 그죠? 어떻게 도입되어 왔는지 봤고, 각각의 장단점 살펴봤고, 이제 각 미국의, 일본의, 영국의, 프랑스의, 또 하나 뭐 스페인도 대륙법계 국가인데 스페인 정도 살펴보면 이번 학기 마무리 되니까 그냥 재밌는 얘기 듣듯이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째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열심히 들어라. 알았죠? 일본 경찰은 다음 시간 이어서 할게요. 복습하고. 그래요.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안녕.